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출 예산의 72%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83년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30년간 1,53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부도가 난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5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평균 2.8% 인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라는 호재는 어제 증시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었고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에 두드려 맞으면서 코스피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강세로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 구경호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69포인트 떨어진 2019.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합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급등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며 10포인트 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반 투신과 개인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며 202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투신이 1,541억 원어치를 내답한 것을 포함해 기관은 490억 원어치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개인도 445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외국인이 995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5% 오른 가운데 기계와 비공속 광물, 철강금속, 은행도 1%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운송장비와 운수창고, 섬유의복, 전기전자는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5% 내리며 큰 폭으로 하락했고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4%, 3% 내렸습니다. 또 전날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던 삼성전자도 이날 2% 하락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2% 이상 올랐고 SK이노베이션과 KB금융, LG전자는 1%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화학, 철강, 금융, 건설 등 지난해 경기 침체와 업황 악화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연초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화학과 철강, 금융, 건설 등 지난해 증시에서 소외됐던 대형주들이 연초 강한 상승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화학은 34만 2,500원의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도 22조 6,979억 원을 기록해 기아차를 누리고 시총 상위 5위에 올라섰습니다. 금융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주가가 미국의 3차 양차 완화가 시행됐던 지난 9월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날 KB금융은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인 끝에 39,300원의 장을 마치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금융도 4거래일 연속 오른 끝에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12,25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대림산업이 5거래일, 삼성물산이 4거래일째 강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주들도 단기 반등에 나섰습니다. 또 이날 폴리실리콘 가격이 11개월 만에 상승했다는 소식에 웅진에너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OCI와 하나케미칼도 5% 넘게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저가 매력이 있는 소외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는 전망이 갈렸습니다. 화학업종은 수급 개선이 기대되는 반면 금융업종은 새 정부의 규제 정책이 예상돼 주가 반등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내일은 코스피 지수가 발표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0년 동안 주식의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이날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지수 출범 30주년을 맞아 내놓은 주요 투자자산별 30년간 수익률을 보면 주식 투자가 2,793%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채권 투자는 1,609%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고 예금 777%, 부동산 419%, 금 418%, 원유 28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은 236%였습니다. 만약 30년 전 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투자금이 2,893만 원으로 불어난 셈입니다. 반면 채권은 1,710만 원, 예금은 877만 원, 부동산은 52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구경호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출 예산의 72%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6%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 배정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예산 배정률 71.6%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70.0%보다 높고 최근 10년 중 최고치입니다. 올해 예산 298조 4,057억 원은 1분기에 45.1%, 2분기에 26.5%, 3분기에 18.1%, 4분기에 10.3% 배정됐습니다. 1분기 배정률 45.1%는 2009년 43.9%, 지난해 44.1%보다 높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로 전망하고 내놓은 대응책입니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일자리, 서민 중산층 생활 안정,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83년 1월 4일 122.52포인트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말 1997.05포인트를 기록해 30년간 1,530% 증가했습니다. 배당 수익을 포함한 수익률은 2,793%로 높아집니다. 코스피 지수 산출 초기에 100만 원을 투자하고 30년간 묵혀두었다면 최대 28배에 이르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거래소가 지난 30년간 자산별 투자 수익률을 따져본 결과 주식이 가장 높았고 채권이 16배, 예금 7.8배, 부동산 금 4.2배 등으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부동산은 강남 지역 아파트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고 금과 원유는 가격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이에 따르면 1982년 말 주식에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현재 2,800만 원, 채권 투자자는 1,710만 원을 받게 되고 은행에 예금한 경우는 877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지난해 부도가 난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5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지난해 당좌거래 정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도난 자영업자는 총 338만 명으로 이 중 만 50에서 59세의 자영업주는 159명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했습니다. 60대 이상 26.6%나 40대 22.2%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도 50대의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부도 자영업자는 391명으로 이 중 50대는 172명, 44.0%를 차지해 1년 만에 3%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부도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을 50대가 차지하는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와 동시에 창업에 뛰어들면서 대부분 음식점, 호프집 등 저수익 과당 경쟁 업종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창업이 저수익 과당 경쟁 업종에 집중될 경우 대량 폐업과 도산은 물론 신용불량자와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평균 2.8%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연봉은 1억 9,255만 원으로 2억 원에 육박하고 사병 봉급은 20% 오릅니다. 정부는 2013년 공무원 처우 개선 계획에 따라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2.8%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5%에 비하면 인상률이 줄었습니다.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1억 8,642만 원에서 3.3% 올랐고 국무총리 연봉은 1억 4,928만 원, 장관급은 1억 977만 원, 감사원장은 1억 1,294만 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1억 819만 원입니다. 군인은 이등병이 월 9만 7,800원으로 지난해 8만 1,500원에 비해 20% 상승했습니다. 한편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 처리 공무원, 항공기 검사 공무원에게는 월 5만 원의 위험 근무 수당이 신설됩니다. 2001년부터 전 세계 조선 수출 1위 자리를 지켜온 한국이 지난해 중국에 의해 추월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0월 한국의 조선 수출은 335억 달러, 약 3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2% 감소했습니다. 1999년 외환위기 여파로 조선 수출이 전년 대비 6.0% 역신장한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조선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30%가량 내려앉은 사이 중국 수출은 5.9% 감소하는 데 그치면서 역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의 조선 수출은 지난해 1월에서 10월 336억 달러를 기록해 한국을 1억 달러 차이로 제치고 세계 최대 조선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아직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조선 수출액이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사상 최초로 연간 기준 세계 1위 조선 수출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큽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이르면 이달 중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서울발 보도로 전했습니다.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슈미트 회장이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이끄는 사적, 인도주의적 목적의 방북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슈미트 회장과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북한에서 누구를 만날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 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관리들과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슈미트 회장의 북한 방문이 이뤄지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회장이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통제가 엄격한 나라를 방문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의 비중이 세계적으로 한참 적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의 윤경환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내 중견기업의 비중이 세계 최저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코트라는 어제 주요 국가들의 중견기업 현황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12개국의 중견기업 실태를 분석하며 전체 기업 가운데 한국의 중견기업 비중은 0.0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웨덴과 독일 등은 중견기업 비중이 각각 13.2%, 11.8%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더해 코트라는 전체 기업 고용 대비 중견기업 비중의 경우도 한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7.6%를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 46.1%에 달하는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트라의 주 업무인 수출과 관련해서도 한국 중견기업 수출 비중은 일본, 독일 등보다 낮은 것으로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두고 코트라가 잘못된 비교 기준을 앞세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만 유독 중견기업이 부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펼쳤다는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중소업계에서는 이번 코트라 보고서가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부실수성의 엉터리 보고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중견기업 기준을 각 나라마다 자의적으로 서로 다르게 적용,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비판입니다. 코트라는 보고서에서 중견기업 강국으로 묘사한 독일의 중견기업 기준을 연 매출액 1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억 원에서 5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억 원 사이로 정의했습니다. 독일의 미셸 슈탄트는 3년 연속 평균 매출 1,50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소기업 가운데 중기업에 속함에도 중견기업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전체 기업의 13.2%가 중견기업이라고 적시한 스웨덴 역시 코트라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5천만 유로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또 중국은 매출 4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680억 원 이하 기업을 중형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유사 구분이 존재한다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코트라는 또 한국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군에 속한 중견기업들을 모두 제외한 숫자인 1,400여 개만을 놓고 비중이 0.04%밖에 안 된다고 주장, 한국 중견기업 비중을 유독 축소시키는 통계 왜곡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특히 적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예를 들면 국내 30대 그룹에 속하는 중간 규모 기업들을 모두 무시한 셈입니다. 예, 중견기업이라는 정의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코트라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코트라는 이에 대해 이번 보고서가 다른 나라 정책과 비교하기 위함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독일 등 유럽은 중견기업 육성책이 잘 발달돼 있다고 해 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 보고서의 취지라며 각국마다 중견기업 기준이 다른 만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리포트가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 중견기업 비중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주요 언론의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빠르게 확대, 재생산된 점을 감안하면 코트라의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울경제신문 성장기업부의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LTE 가입자가 1년 동안 13배 이상 늘면서 전 세계 LTE 가입자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LTE 가입자 수는 1,589만 명으로 2011년에 비해 13.4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증가한 LTE 가입자 수는 1,470만 명으로 한 달 평균 122만 5천 명, 하루 평균 4만 명이 새로 가입한 셈입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해 LTE 가입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5,72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해 전 세계에서 LTE를 사용하는 3명 중 1명은 우리나라 가입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LG그룹 임직원들이 경조금을 일절 받지 않는 등 윤리 경영에 나섭니다. LG그룹은 임직원들이 협력회사를 비롯한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경조사와 관련한 금품을 받지 않도록 윤리 규범을 변경해 올해부터 전 계열사에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LG그룹 임직원들은 5만 원을 넘는 경조금을 받을 경우 각 계열사 윤리사무국에 신고해야 했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5만 원 이내의 경조금은 별도 신고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윤리규범 변경에 따라 금액에 상관없이 일절 경조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 CES 2013에서 업계 최대 용량인 5.0 큐빅피트의 전자동 세탁기를 선보입니다. 이 세탁기는 약 20kg의 세탁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지금까지 출시된 세탁기의 최대 용량보다 1kg 더 큰 제품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세탁기는 목욕타월 36장을 한 번에 세탁할 수 있고 강력한 펌프로 물을 위에서 쏟아주는 아쿠아젯이라는 신기술이 적용돼 세탁력을 높였습니다. 이마트가 고객 유인용 미끼 상품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품절제로 보증제를 시행합니다. 품절제로 보증제는 이마트의 광고 상품이 품절될 경우 행사 종료 후 10일간 행사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가격을 대폭 할인한 광고 상품이 큰 인기를 끌어 조기 품절되는 바람에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지 못했을 때 점포 고객 만족센터에서 구매 보장 쿠폰을 받아 행사 종료 후라도 10일 사이에 이 쿠폰을 제시하면 행사 가격의 물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마트는 새해 첫 품절제로 보증제 행사 상품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채소, 두부 등 생필품 14개 품목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날도 춥고 길도 미끄럽습니다. 퇴근길 안전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